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빵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루 잘 보내고 계셨는지요? 네, 오늘 수요일 방송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실생활동우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첫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TV님, 비가 오고 다시 쌀쌀한 서울 수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장해찬 노인 비하 발언 다시 들어보니 조갑재, 양상문, 오세훈, 한동훈이라면서 이준석은 대표라고 하네요. 장해찬, 이준석 친한 듯. 장해찬하고 이준석하고 친한가요? 음, 예, 열정님 둘 다 예의 없고 싸가지 없는 이유 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6년 3월 18일 방송. 트럼프 도움 필요 없다. 경로 후 벙커버스터 폭격을 했다. 한동훈 지기현 판사 내란죄 인정 범위 부당하게 좁혀놨다. 지금 그 한동훈의 그 예리함은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동훈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캡처라나 해갖고 링크를 걸어놨는데 그 월간조선에서 조갑재 선생하고 이게 둘이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 사회자가 있고 두 사람을 인터뷰하는 식으로 대담한 게 있는데 이제 전문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그 내용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다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찍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국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진실을 알려면 이 세상에서 진실을 알려면 돈의 흐름을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의 흐름을 분석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이제 그 조중동이나 이제 정기 방송에서는 안 나오는 뉴스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진실을 하려면 SNS를 한 10분, 20분만 검색해 보시면 안다. 여기 보면은 그 돈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푸틴, 러시아. 와, 무려 200 빌리언이야. 참 개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등이 트럼프예요. 역시 트럼프 부자는 부자죠. 근데 놀랍게도 3등이 누구냐면 김정은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세계 모든 갑부를 제치고 김정은이 시진핑도 제쳤어. 시진핑도 제치고 좌우간 뭐 아랍의 왕족들 다 제치고 3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독재를 하는 게 바로 이런 맛에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거지고 거지로 살고 그 모든 부를 갖다가 그 상위 한 1% 되는 사람한테 집중되고 그 집중되는 것 중에서도 특히 뭐 김정은 같은 독재자, 뭐 푸틴 같은 독재자 이런 사람한테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트럼프가 2위라는 의미는 뭐냐면 트럼프는 오랫동안 그래도 유명한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독재를 해서 축제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한 거고 그리고 뭐 이 푸틴하고 김정은은 뭐 쉽게 얘기하면 정치에서 독재에서 축적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무슨 다른 비즈니스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번에 그 이란 전쟁도 결국은 돈의 흐름을 분석을 하시면 진실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숙님, 대한보배, 한동훈, 천재 최고. 예, 동의합니다. 예, 사필교 형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갖다가 꼭 기억을 해 주시라. 놀랍게도,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놀랍게도 북한의 김정은이 세계 3위다. 예, 푸틴 1등, 트럼프 2등, 김정은 3등. 정말 놀라운 어떤 기사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독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단순히 독재가 독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권력과 돈과 이게 다 복합적으로 융합이 돼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순간 돈도 다 날아가고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 자, 제가 이제 그 전쟁 얘기를 갖다가 잠깐 좀 하자면 여러분 트럼프가 이제 경로를 했다. 그 경로 제가 썸네일에 했죠. 뭐 경로한데 이렇게 속보 트럼프 분노한 날 호르무즈 인근
벙커버스터를 투하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요 좁은 이쪽이 확대한 거. 그래갖고 이 좁은 해안에서 자꾸 무슨 뭐 드론 쏴대고 미사일 쏴대고 그러니까 여기를 폭격한 거예요. 요 부분을 갖다가 벙커버스터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뭐 60m 이상 어 60m인가요? 몇 미터죠? 60m야, 600m야. 예, 어쨌든 간에 지하를 갖다가 뚫고 들어가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더블로 쏘죠. 첫 번째 쏜 게 먼저 뚫고 들어가서 터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이어서 더 뚫고 들어가서 터트리고 뭐 이런 전략으로 씁니다. 어쨌든 그 벙커 버스터를 갖다가 투하했다. 그래서 미군 이란 미사일 기지 폭격했다. 여기 자꾸 CNN을 갖다 한국 언론은 자꾸 CNN을 이렇게 인용하는데 CNN 아니면 정보가 없나요? 해외 외신이 많은데 왜 CNN을 자꾸 CNN만 그렇게 인용을 할까요? 이해를 못 가겠어요. 한국 언론분들. 이란 부체로 원전 부재 또 폭탄 이건 이제 원전이죠. 예, 다행히 방사능 노출은 안 됐다고 합니다. 레바논, 헤즈볼라, 이스라엘 무력 충돌 격화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열받은 얘기를 갖다 좀 하자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이제 현 시간 17일이니까 이제 오늘이죠. 하루 그쪽이 이제 하루 예, 늦다고 그랬잖아요. 글쎄요, 우리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예 도움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오래전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거의 첫날부터 우리가 대부분 박살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나토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나토가 과연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줄지 의문이라고 말해왔어요. 그러니까 나토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번은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동의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돕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토 얘기입니다. 유럽. 그리고 우리는 미국으로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어, 아시다시피 미국 대법원에서 뭐 관세 뭐 100% 관세 어쩌고저쩌고 트럼프가 한 거. 근데 그 관세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그렇게 막 매기는 거는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갖고 헌법위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그 관세가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또 관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는 특별히 지금 변한 게 없어요. 그 이전이나 이후나. 그러니까 미국 연방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기 이전이나 이후나 지금 관세는 크게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트럼프는 이제 열받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갖다가 왜 이런 기자회견을 했을까라고 여기 보면은 정말 온 기자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갖고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했을까? 우리 미국으로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무슨 관세를 갖다가 봐주고 무슨 신사적으로 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 해서 걔네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안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다. 그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죠. 아마 미국 국민들도 많이 깨달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되게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그렇잖아요. 미국이 뭐 세계 경찰이다. 한때 이제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미국이 세계 모든 범죄, 세계 모든 전쟁을 갖다가 다 종식시키고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마치 그런 입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게 이제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자국 위주로 이제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에 또 제일 강력하게 지금 밀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죠. 자국 이익을 최우선하겠다. 뭐 세계 평화 웃기는 얘기다. 결국은 뭐야? 우리가 전 지역에 지금 뭐 미군 주둔하고 있는 어제 방송했습니다. 독일에도 주둔하고 있고 뭐
그 많은 곳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데 걔네들이 우리한테 도와주느냐? 도와주는 거 없다. 그래서 하나의 시험,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great test, 굉장히 큰 그런 테스트였는데 그 테스트를 통해서 결국 뭐야? 진실을 알게 됐다. 걔네들이 필요할 때는 살랑방구 끼고 알랑방구 끼지만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는 걔네들이 도저히 우리는 참전 못한다 하고 오리발이다. 이거를 미국 국민이 좀 기억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나는 나토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다른 몇몇 국가들에 대해서도 실망했어요. 이제 나토 플러스 그 지원 요청한 게 뭐죠?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인가요? 영국, 프랑스 뭐 5개국 플러스 어 2개국 해갖고 7개국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 필요 없다. 여기 기사에 호주라고 나온 거 보니까 그 플러스 2가 2 중에 하나가 호주였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나토라는 건 그냥 유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유럽에다가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유럽을 위해서 수조 달러를 갖다가 붓고 있는데 유럽은 뭐야?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싸잡아서 뭐야 한국, 일본, 호주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국가 있고 나토 지원 필요 없다. 굳이 왜 유럽이라고 안 그러고 나토라고 했냐면 유럽의 군사 동맹을 갖다가 나토라고 하죠. 거기에 미국도 들어가 있죠. 나토 동맹에. 그러니까 뭐예요? 트럼프가 주장하는 거는 나토 탈퇴하겠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토 우리가 돈만 그렇게 수조 원씩 뿌어놓고 이게 미국 입장에서 쓸모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나토 탈 그러니까 이제 압박용은 결국 그런 거예요. 나토 탈퇴하겠다.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 이제 몇 가지 그 예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트럼프의 보복은 어떻게 돌아올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협조를 안 한다. 그럼 뭐예요? 핵 추진 함수함. 뭐 이건 이제 물 건너간 거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거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핵 추진 함수함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주한미군 감축. 뭐 이거는 불보트는 거고. 방위비 이상. 이것도 불보트.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유럽에도 똑같은 거죠. 나토에도 그러면 우리 미군을 갖다 줄이겠다. 독일에만 해도 한 5만 명 정도 지금 주둔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숫자 뭐 반으로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고. 그다음에 반이 체류하더라도 방위비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배 내라. 10배 안 내면 우리 다 철수할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그 독일에 왜 그렇게 많은 미군이 주둔을 해야만 하느냐. 지금 독일도 그 방위비를 갖다가 분담을 하고 있죠. 미국에다가 내고 있죠. 왜 독일에 그렇게 많은 5만 명가량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 아닙니까? 그럼 2차 세계대전 일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국에서 이제 군대를 갖다가 갖지 않겠다. 그렇게 갖고 그 특별히 이렇게 싸울 만한 전쟁이 난다 해도 독일 자체로 싸울 만한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지키는 입장에서 뭡니까? 미군이 주둔하는 거죠. 미군이 대신. 그게 왜 독일에도 군대가 필요하느냐? 러시아 때문에 그래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항상 남하 정책이거든. 기회만 보면 어쨌든 남쪽으로 밀고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항구가 다 이렇게 그 어른 항구밖에 없기 때문에 기동항이 없어요. 러시아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길을 쓰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길을 쓰고 어쨌든 밀고 내려가 갖고 이 부동항 항구를 해 갖고 거기다가 함대를 만들고 이래야 어떻게 러시아가 유지가 될 텐데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위비를 뭐 10배 인상해줘라. 그래도 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요구하는 대로 해줘.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위비를 갖다가 우리 지금 한 3만 명 있는데 3만 8천 명? 예, 그 정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뭐 10,000명 주둔시키고 그다음에 방위비는 10배네. 이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안 들어줄 수 없는 거죠. 이재명은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걔네들은 뭐예요? 미군 철수잖아, 항상. 주장하는 게 미군 철수잖아. 우리 스스로 방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너희로 가라, 돌아가라. 왜 남의 나라 와서 있느냐? 걔네들이 주장하는 게 항상 그거 아닙니까? 하기야 뭐 이런 거 얘기해도 이재명 입장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예. 이거보다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예요? 대북 송금 얘기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거 나오면은 자기 이제 대통령 그만둬야 되니까 뭐 이런 거는 뭐 그러고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부각시켜서 마치 뭐 그 트럼프 내각에 무슨 내분이 일어났다, 분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막 언론이 무식하게 보도를 하던데 정말 그거는 무식한 얘기예요. 미국의 이 문화와 정서를 모르면 그렇게 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 켄트라는 국가 대테러센터 국장이 사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트럼프 충성파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그러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뭐 사퇴했다는데 그랬더니 그는 뭐 좋은 사람이지만 꽤 허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양심상 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게 이제 SNS에 올린 거라 합니다. 그 조 켄트라는 사람이 사표를 내면서 그다음에 임박한 위험 아니었던 이란이었고 그다음에 뭐요? 이스라엘의 로비 압력으로 전쟁이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미국의 문화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갖다가 제가 왜 미국에서 MBA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4년 동안 MBA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미국에는 굉장히 그 창의력, 독창력, 그다음에 자기 주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뭐 여기저기 뭐 책 베끼고 잡지 베끼고 이코노미스트 베끼고 이렇게 하고 레포트를 내면 점수가 C가 나와요. 제가 경험했던 거. 그래갖고 제가 따졌더니만은 쭉 읽어보면서 이거는 어느 책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뭐 어느 잡지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내가 강의 시간에 얘기한 거고 쭉쭉쭉 하면서 네 의견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생각이 뭐냐? 이 리포트에는 네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토론을 할 때, 미국은 굉장히 토론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토론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을 갖고 논리정연하게 기승전결 맞춰갖고 딱딱딱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 교수님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족순태라는 사람이 자기 양심상 전쟁하기 싫은 거야. 왜 전쟁을 하면 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걸 갖다가 개인 양심상 그걸 갖다가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것뿐입니다. 미국은 이런 일들이 그냥 많이 있습니다. 이게 꼭 뭐 트럼프의 내분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무식한 얘기죠. 미국의 문화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한 가지 제가 의문을 갖는 건 뭐냐면, 자, 임박한 위협이 아니었던 이란이었다. 근데 기사에 어떻게 나왔죠? 전쟁하기 전에 일주일만 지나면 이란은 뭐예요? 핵을 갖다가 완벽하게 개발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그 첩보를 갖다 입수하고 일주일 전에 결국은 포격을 시작했다. 이렇게 초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켄트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란은 위험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딱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런 게 뭐 이란이 핵을 개발해 갖고 무슨 핵을 완성하고 북한처럼 뭐 핵을 완성해 갖고 뭐 위협하고 이런 게 다 거짓말이다. 이란의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란의 로비 압력으로 전쟁 시작된 것이 분명 이건 개인적인
그러니까 근거는 못 대잖아요. 증거는 못 대면서 본인에게 개인적인 확신을 하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그렇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리고 사표 던졌는데 뭐라고 그럴 거야. 이거는 뭐 흔히 미국 문화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테러 국장이 아니라 아마 부통령이 사표 내도 아마 이렇게 사표 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 사람 하나 갖고 뭐 트럼프 내각에 뭐 분열이 시작됐다. 뭐 내부 싸움이 일어났다. 정말 무식한 언론의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유병선님, 예, 한동훈 대통령, 예, 한동훈이 대통령 돼야 됩니다. 잘 보고 있어요님, 한 대표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벙커버스터를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사가 어떤 식으로 뜨고 있느냐? 저는 이게 여기 보세요. 지금 기사는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자, 속보 보세요. 이스라엘 방공망 고갈되면 전술핵 쓸지 주목된다. 백악관 참여 이스라엘 방공망 소진됐거나 곧 소진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이 전술핵을 쓰는 걸 지금 백업하고 있잖아요. 전술핵을 쓸 수밖에 없다. 왜? 방공망이 이미 소진됐거나 그리고 소진 곧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반면에 혁명 수비대는 텔아부비는 뭐죠?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현재 수도가 텔아부비인데 1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을 했다. 미사일로. 텔아비 주거용 건물 피격이었고 60대 부부가 사망했다. 이란 반격이 거세져서 대형 미사일 실전 투입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뭐요? 자, 지금부터는 1톤 미만의 탄두는 장착하지 않겠다. 탄두를 갖다가 최대 26톤까지 미사일 길이도 12m였는데 이제 18m짜리로 쏘겠다. 자, 이런 얘기는 지금 이게 이란한테 좋은 기사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한테 좋은 기사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기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이스라엘이 전술핵을 쓸 수 있는 명분을 주잖아요. 이란의 미사일은 더 커지고 이란의 탄두는 이제 뭐 1톤 미만은 장착 안 하고 뭐 26톤짜리로다가 텔 아비브를 갖다가 공격하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100개 이상 표적을 갖다가 타격을 했다. 그 다음에 거기서도 민간인이 지금 죽었다. 70대 부부가 죽었고 주거용 건물을 갖다가 이란이 피격해갖고 결국은 폭발되고 민간인이 죽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제 뭐 방공망도 다 소진되고 그래갖고 전술핵을 쓸 수밖에 없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전술핵을 쓰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요. 어정쩡하게 끝내면 그러니까 전쟁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어쨌든 두 달, 세 달 안에 빨리 이걸 뭐 우크라이나 전부터 막 3년씩 끌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전쟁은 빨리 2개월 내지 3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2개월 내지 3개월 안에 빨리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를 갖다가 몰살을 시켜야 된다. 19만 명을 몰살시켜야 돼.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식으로 해갖고는 2, 3개월 만에 끝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술핵을 써서라도 빨리 이거를 갖다가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란을 도와줄 수가 없죠. 왜? 지금 여태까지 그 이란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타격할 수 있고 어떻게 미군을 타격할 수 있었느냐? 러시아가 알려줬다는 거야. 러시아 위성을 통해 갖고 뭐 사진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뭐 드론 같은 그런 것다 기술을 가르쳐 주고 전술 운영 방식을 조언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심지어는 러시아가 드론을 갖다 개조해 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러시아식으로 개조를 해줘 갖고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무슨 위치도 다 알려줘. 지금 뭐 미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눈의 역할을 다 하는 거잖아요.
이란은 이미 레이더가 다 파괴됐다고 했습니다. 그 러시아 위성으로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러시아가 전쟁 당사국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러시아가 거기에 부담스러운 거죠. 왜? 지금 우크라이나 전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게 또 자기가 이란 전쟁의 당사국이 돼버리면 러시아가 점점 고립이 될 거 아닙니까? 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는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러시아가 이걸 대놓고 도와주는 거를 갖다가 자제를 할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오늘 이제 나온 얘기인데 안보수장 인 알리 라리자니를 죽였다. 이거 이스라엘에서 결국 피격해서 죽였다. 그 다음에 민병대 수장 또 죽였다. 이것도 이스라엘에서 피격해. 그다음은 뭐냐? 모주타바 하면. 근데 저는 이게 그 왜 가능하냐?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처음에 이제 기사가 날 때 어떻게 기사가 났냐 하면 이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왜 그 하메네이를 갖다가 죽일 수 있었느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CCTV를 갖다가 모조리 이 해킹을 갖다가 오늘 했다는 게 아니에요. 4년 동안 그 이란의 모든 CCTV를 갖다 해킹해 갖고 동선이 이미 다 파악돼 있다. 그러니까 어디 누구 은신처가 있고 뭐 어디 뭐 그런 안전가옥이 있고 대통령은 어디서 회의를 하고 뭐 어디 뭐 이게 아주 그냥 손금 보듯이 바삭하게 4년 동안 다 해킹을 해갖고 분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거기 하메네이가 거기서 회의를 한대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를 쏴갖고 죽인 거 아닙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그 이란 뭐 안보체계만 라리자니 사망 이거 똑같은 얘기죠.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움직인대요? 어떻게 그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딸 집인가 아들 집인가 거기가 안전가옥인데 거기에 간다는 첩보를 받고 그러니까 그럼 딸 집이 어디 그러니까 뭐 아들 집이 어디 있어? 그걸 갖다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거기를 갖다가 집중 포격을 해 갖고 콕 집어서 핀셋으로 해 갖고 쏴대 갖고 결국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을 어떤 각오로 임하느냐? 이번에 이란을 갖다가 재기불능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위협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잠깐 모든 요인을 죽이고 오늘 이게 뭐야? 그 살생부 리스트를 갖다가 그 이스라엘 총리가 흔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총리가 살생부 리스트를 흔들었다. 그래갖고 결국은 뭐 여기 이제 두 개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아 네타냐후가 이란 공격 지시 모습을 이제 공격했고 그다음에 뭐예요? 모즈타바가 뭐 첫 외교 정책 회의를 주재했다. 근데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뭐예요? 폭격을 맞아서 뭡니까? 그냥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러시아에 가갖고 러시아가 그 뭐야 제안을 했다. 와서 수술 받아라. 러시아에서 와서 수술 받아라. 그래갖고 다리를 갖다가 다쳐갖고 러시아에서 혼수 상태에서 가갖고 러시아에 수술을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러시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수로 첫 외교정책 회의를 갖다가 뭐 위성으로 했는지 뭐 화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회의를 주재했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모주타바가 회의를 주재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가짜 뉴스다. 제가 그랬죠. 지금 모주타바는 그냥 꼭두각시예요.
그냥 허수아비고 실질적인 권력은 혁명 수비대 핵심 사람들이 지금 뭐 미사일도 쏘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결상전 하겠다 성명도 발표하고 모주타바 이름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900만 좀 넘는데 어쨌든 100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인구 서울에 한 1000만 명 산다고 하잖아요. 지금 좀 줄었는지 어쩜. 그러니까 서울 인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국민이 서울 인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쟁에 지면 이번에 이란을 갖다가 재기불능을 못 만들면 이스라엘의 존립이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지금 뭐야 그 지상군도 투입했습니다. 예. 지상군도 투입하고 그래서 지금 결사항전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 같아. 결사항전은 이스라엘. 그러면 왜 끊임없는 그 무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지금 뭐 엄청나게 미사일 쏴대고 제가 온갖 걸 써내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은 돈 걱정 안 하는 나라죠. 미국의 정치계하고 경제계를 유대인이 쥐고 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거는 그냥 무제한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 이스라엘은 각오를 하고 전쟁을 치룬다. 예. 오히려 그 비장함은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더 비장하다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써주신 글이 있었고 제가 한번 좀 글을 읽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이는 아, 제가 핸드폰으로 일단은 글이 좀 넘어가고 책글이 예. 잘 보고 있어요, 이미. 예. 한 대표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엘리야님, 아이고, 일본에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님,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 경제적 실제는 물론, 수도는 예루살렘. 예, 그렇습니다. 예, 텔 아부비지만, 아유, 예,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신문에 계속 테라브이, 테라브이 이렇게 나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열정님, 이스라엘 대단한 국가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작지만, 엄청 강해. 미국이 눈치 볼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엘리야님,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예. Pray for 이스라엘.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니,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평소에 물론 뭐 유대인들이 약간 좀 선민의식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자기 종교적인 그 뭐 그렇게 따지면 그 이슬람 똑같죠. 예. 이슬람도 선민의식이 있어갖고 이슬람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코란을 내밀고 받으면 오케이 살려주고 안 받으면 한쪽에는 칼이죠. 코란 딱 내려서 안 받으면 바로 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자기들 선민의식이 있잖아 이슬람. 그렇게 따지면 뭐 이스라엘이나 이슬람이나 선민의식은 똑같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무슨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누구를 암살하거나 테러를 갖다가 조장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이게 다르죠. 예, 이슬람 강경파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사빌교육님, 엘리야님 어서 오세요. 엘리야님, 모사드 세계 최고. 예, 정말 세계 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모사드의 계획이라는 거는 정말 장기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 삐삐 사건 아시죠? 그 헤즈볼라 그 지도자들을 죽일 때 삐삐 그거를 갖다가 한 10년 전쯤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갖고 그 유령 회사죠. 만들어 갖고 어떻게 또 거기하고 헤즈볼라하고 계약을 갖다가 체결해서 삐삐를 계속 공급하다가 그러다가 뭐야 때가 됐다 해갖고 일시에 딱 터트린 게 결국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삐삐 안에 그 이스라엘에서 만든 그 삐삐 안에 폭탄, 소형 폭탄이 들어가 있어갖고
그럼 왜 삐삐를 썼느냐? 핸드폰이면은 추적이 되고 다 이렇게 핸드폰은 어쨌든 간에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래식으로 삐삐로 친다. 근데 그 정보를 갖고 10년 전부터 준비해 갖고 결국은 저 중각급 권리자들 다 죽였다. 그게 바로 모사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엘리양님, 사비경님 반갑습니다. 이란은 아마도 러시아의 힘을 앞으로 더 받을 것이겠죠. 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우전과 천연가스 전이 계속 나오는 중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우전과 천연가스전이 계속 나오는 중이라. 러시아의 힘을 앞으로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란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꼭 필요해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는 이란한테 유전,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러시아는 이란한테 직접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중국이 왜 필요하냐? 중국은 지금 돈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돈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지만 지금 중국은 아무 이상 없이 이란의 그 석유를 싣고 원유를 싣고 중국 수출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 수출한다는 건 뭐예요? 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중국으로부터. 그게 뭐예요? 전쟁 비용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란에 전쟁 비용을 내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군사적으로 어쨌든 뭐 위치 정보나 이런 거, 뭐 드론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란을 중간에 두고 그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 이쪽 뒤에는 이스라엘과 미국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반가운 소식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가 난 게 뭡니까? 나토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랬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나토도 필요 없고 뭐 한국, 일본 다 필요 없다. 뭐 호주 필요 없다. 이렇게 그냥 얼음장을 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 군함 안 보내도 되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하수인 거죠. 이제 내일인데 19일 날 일본 수상하고 이제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일본에서 뭔가 내놓긴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의제로 이게 올라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의제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 정상회담은 미리 이제 의제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 의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미국 관료가 서언을 했어요.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 수상이 과연 트럼프하고 딱 테이블에 앉아갖고 이 의제가 있으면 뭔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 했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고 어쨌든 3개월이 넘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제 18일 됐죠. 전쟁한 지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빨리 끝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이게 다국적 군이 필요하다. 연합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연합군은 뭐 제가 볼 때는 일본하고 한국은 99%예요. 참전할 확률 99%. 참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호주? 호주도 참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구조적으로. 호주도 굉장히 그 미국의 영향력에 있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게 다국적군이 형성이 된다. 왜 그러느냐? 오늘 그 아랍에미레이트 있잖아요. 우리 뭐 두바이 뭐 이런 그 도시 국가들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우리 참전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트럼프를 돕겠다. 미국을 돕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치고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렇게 손을 들고 나온 이상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한국, 일본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호주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나토도 이거 외면할 수 없다. 지금은야 뭐 무슨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전쟁이 이게 뭐 10년 가겠습니까? 20년 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쟁은 어쨌든 3개월 안에 끝납니다. 그럼 이제 3개월 후에 유럽은 거덜이 나요. 아니 이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식으로 아 그래? 그럼 뭐 주한미군 감축하고 뭐 방위비 인상하고 그다음에 뭐야 관세 100%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나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야 너희 지켜줬으니까 분담금 내. 이거 분명히 이제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전쟁 비용이 이거 미국이 다 커버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비용을 갖다가 어차피 미국은 세계 경찰이고 세계 군대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피 흘려서 살았으면 돈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전례가 있어요. 걸프전 시컨 쌓아놓고서 그다음에 뭐요? 다 분담시켜서 한국도 돈 냈습니다. 일본이 제일 많이 냈죠. 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뭐 언론에 의하면 뭐 일본이 그냥 돈으로 해결하자, 돈을 왕창 내갖고 해결하자. 지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당연히 돈으로 해결을 해야죠. 해결해야 되지만 일본에서 그 지뢰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기뢰라고 그러잖아요. 바다에 있는 거를 갖다가. 그 기뢰를 제거하는 초계함을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예. 두고 보시면 알아요.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유전과 천연가스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엘리야님, 자원이 계속 더 풍부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쓴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돈줄은 그냥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대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유선생 감독님, 어머니 친지 준비할라 방송 들을라 정신없네요. 이거 정말 효자세요. 이스라엘 인적 네트워크도 대단하지만 사회 자원이 대단하다고 언뜻 들었습니다. 엘리야님 반갑습니다. 바쁘다 바빠. 네, 엘리야님, 네, 한동훈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복합니다. 네, 엘리야님,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협정국이라. 야, 역시 이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 상당히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이 전공자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네요. 예, 그 아람에미리트하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협정국이라고 합니다. 기뢰 제거는 일본이 뛰어나지만 이번에는 글쎄요. 그러니까 일본 분이시니까 좀 걱정이 되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이게 군함을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아니, 좀 지켜보시죠. 왜냐하면 이제 내일 그 정상회담 하면 이제 뭔가, 왜냐면 다들 그걸 쳐다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도 쳐다보고 있고, 호주도 쳐다보고 있고, 과연 이 첫 번째 이제 정상회담인데, 일본과 미국이 어떤 식의 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어떤 식의 협의를 할 것인지 다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협의는 트럼프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일본이 이제 물꼬를 이렇게 탁 트면 그냥 자동으로다가 뭐 한국, 호주, 유럽 자동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 유럽이 트럼프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트럼프 성격을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이 유럽 방어에서 그러니까 나토 탈퇴하겠다. 우리는 나토라는 게 결국 러시아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나토라는 거를 결성해왔고 미국도 거기 같이 조인을 한 건데 만약에 나토 탈퇴하고 우리는 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해서 손을 떼겠다. 미국은 유럽에 더 이상 관여를 안 한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유럽은 난리가 나죠. 예.
러시아는 샴페인 터트리는 거고, 푸틴은 아, 드디어 내가 유럽을 먹는구나 하고 샴페인 터트리는 거고, 네, 이게 트럼프 성격을 알기 때문에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예. 네, 헌법 구조가 아직 바뀐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도 방송을 했지만, 그 일본에서도 이제 고민이 그거죠. 왜냐하면 헌법상 지금 군대 파견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위대 파견을 해외에 못한다. 더군다나 이제 전쟁의 목적으로는 파견이 안 된다. 이 명시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뭐 피해갈 수 있느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협상 이틀 전에 어제가 이제 이틀 전이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을 했는데 지금 일본 수상 입장에서는 이렇게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지시를 내리면, 그러니까 법적으로라는 건 뭐죠? 헌법 범위 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트럼프를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전쟁을 도와줄 수 있는지 지시를 갖다가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사히 신문이 이렇게 일본 정부 관계자 인용을 해서 자위대 파견 열심히 검토 중이다. 예, 이렇게 했다고 제가 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고 봐야죠. 예. 지금 한국도 지금 국힘은 그렇게 이제 딴지를 걸고 나오는데 만약에 한국이 이렇게 뭐 트럼프의 의견을 해서 뭐 군함을 보낸다. 그거는 뭐냐? 아, 이게 참전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요 국힘이 뭐 보내라 그러면 보내고 보내지 말라 그러면 안 보내 그럴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국힘이 또 그걸 막을 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 있어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강남에 그 길 이름이 뭐죠? 테헤란로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란하고 그렇게 이란에 많은 공사를 했잖아요. 우리가 중동붐이라고 할 때 그게 대부분 뭐 사우디, 이란 뭐 이런 쪽에서 다 그 일어난 얘기 아닙니까? 그거 할 때 그 협력 관계로 해갖고 그래서 사실 한국하고 이란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우리도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고 그게 크게 뭐냐 우리 길 이름 강남 복판의 이름을 테헤란로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죠. 우리 입장에서 전쟁 끝난 다음에 뭐 이란하고 그렇게 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지금 현재 정권이 완전히 그 쓸어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 있잖아요. 그 19만 명. 19만 명을 갖다가 완전히 분쇄를 시키고 계속 그 정권을 갖다가 친미 정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본도 전쟁 끝난 다음에 일본도 이란하고 문제가 없고 한국도 문제가 없고 뭐 미국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친미 정권이 들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원래 이스라엘하고 이란은요 친한 국가였어요. 친했단 말이야. 관계가 좋았어. 그 예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그 2차 세계전을 갖다가 결국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고 옛날에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땅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서 살고 있는 게 지금 그거잖아요. 그럼 이걸 국가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국가로 인정을 갖다가 한 게 어느 나라면 이란이에요. 그 당시에. 예. 그 정도로 사실 초기에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게 문제가 되느냐? 호메이니.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7년 전 얘기죠.
47년 전에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왕정이 무너지고 이란 왕정이 무너지고 이게 공화국으로 바뀌면서 독재 국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 호메이니하고 또 10년 죽은 다음에 또 하메네이 그렇게 하고 47년 동안 이게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사람들이 뭐 헤즈볼라 지원하고 뭐 지원하고 하고 테러국을 막 지원하면서 결국은 이게 왼수가 된 거죠. 이스라엘하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절에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굉장히 친했다. 가까운 국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이란을 갖다가 초토화시킨다는 건 이란 국민을 초토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혁명 수비대, 음, 혁명 수비대 19만 명의 혁명 수비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명확한 지금 명분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란 국민이 왜 이 전쟁을 갖다가 하냐면 지금 이재민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이란 국민들이 있잖아요.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도 전쟁 빨리 끝나기 원하는 거지. 무슨 뭐 혁명 수비대처럼 뭐 결상전하겠다, 뭐 나라를 위해서 뭐 목숨 이런 사람 없다. 예. 아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왜 목숨을 겁니까? 혁명 수비대들은 자기 돈이거든. GDP의 40%를 자기가 쥐고 있는데 그 돈을 놓고 어디를 가요? 못 갑니다. 못 가요. 인지를 하려면 돈의 흐름을 분석해라. 여러분, 그 6.25 때도 그런 게 부자들은요,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돈 때문에. 이 고려동 같은 집을 두고 어딜 피난을 가? 권상당도 사람인데 설마 와갖고 죽이랴. 그러다가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돈 때문에 못 떠나는 거야. 그걸 못 떠나.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왜 그 월간조선 이게 뭐 특별대담을 했다. 해갖고 기사. 이건 이제 캡처해서 봤는데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한동훈 대표가 캡처한 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월간조선 조갑제 한동훈이 말하는 보수재건 헌법 사실 상식이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이고 보수재건의 지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몇 중요한 이제 이슈들이 뭐냐. 대부분 현재사 그렇게 뭐 구름대처럼 외지에서 온 거다 아니다. 한이는 이제 한동훈 얘기를 하는 거죠. 한동훈이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다 거기 대구에 사는 분, 부산에 사는 분들이 그렇게 구름대처럼 모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상식 있는 사람이 다수라고 확인했다. 한동훈 얘기. 보수의 재건은 유능한 보수를 재건하는 회사 조갑제 얘기. 제명은 윤어게인 복수대리죠. 조갑제 얘기. 윤석열 노선, 한동훈 노선, 개헌 막지 못하는 대한민국 보수도 끝이다. 한동훈 얘기. 그 다음에 제가 틀린 방향 얘기한 게 있나? 한동훈 얘기, 총선 패배론, 배신자론.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적인 관계에 있다. 사적인 관계에 그렇게 많이 얽혀 있지 않다. 한동훈 얘기. 여기 이제 제가 주목한 게 이거예요. 자, 한동훈 얘기가 지기현 판사가 내란죄 인정 범위를 부당하게 좁혀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한동훈의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란죄 유죄를 선고했죠. 근데 저는 판결문을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판사가 말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계엄을 했을 때 내란죄가 인정되는 범위를 지극히 좁게 인정했어요. 윤 대통령이 한 걸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해야만 내란이다. 이렇게 친위 쿠데타를 할 경우에 내란죄의 인정 범위를 좁혀놨어요. 그렇다면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형사처벌 피하기 등 다른 이유를 갖고 계엄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내란이 안 된다는 가드라인을 만든 것 같은 판결 설시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1심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계엄하게 된 동기 등에 대해서 사후 판단의 대상이 안 되는 것처럼 판시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사회자 어떤 면에서 안 된다는 거죠? 한동훈 이 계엄이 불법이었던 이유가
국회에서 군을 보내고 포고령에 헌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그런 절차적 이유 때문에 중대범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개헌 권한 자체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전시에 준하는 정도의 상황이 아닌 경우 이건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죠. 직위원 재판부는 마치 개헌 발동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 여부는 사법심자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에 제기돼서 사법부가 쿠데타하는 거다라고 규정한 다음에 계엄을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안 지킨 절차만 지키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것처럼 되어 내란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그러니까 한동훈은 끝까지 지금 이재명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재명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역시 그 지기현 판사가 또 민주당에서 무슨 깜빵을 보낸다, 뭐를 하겠다 하니까 쫄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자꾸 압박을 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문, 한동훈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이죠. 왜 이렇게 좁혀놨냐, 계엄. 그러면 이재명이 예를 들어서 본인 재판제 갖고 사법부가 쿠데타하는 거다라고 명분을 만들어 갖고 계엄을 하면 그러면 그건 계엄이 아닌 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천재 한동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 주목할 게 뭐냐 하면 자꾸 이제 조갑재 선생이 이제 띄운 이 얘기가 자꾸 지금 언론에서 지금 그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거죠. 무슨 뭐 삼각편대처럼 왜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됐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준석 좋아한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 좋아한다에 양상훈이 이게 조선일보죠. 양상훈이 합세를 했다. 조갑재 선생의 이준석 사랑에 양상훈이 합세를 했다. 그래갖고 보수재건 삼각편대 이렇게 해서 뭐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뭐 이렇게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준석은 한동훈 명백한 민주당 계열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동훈은 보수 재건 방향에 동의해 모두 각자 일을 해. 무슨 놈의 삼각편대냐. 그냥 각자 할 일 하면 되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한동훈이 그 월간조선에서 한 거를 갖다가 지금 인용한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은 지금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그냥 비즈니스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 부정선거 왜 자꾸 떠드느냐?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하면 유튜브에서 슈퍼챗이 쏟아지고 후원금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비즈니스 때문에 하는 거다. 한동훈의 그냥 간단한 핵심 돈 때문이다. 부정선거론자들. 그다음에 이제 보수 삼각편대론에 대해서는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느냐? 사회자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이 보수 재건을 위해 힘을 합치라는 거였죠. 한동훈 왈 저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개인적인 친소 친분 관계, 친하고 안 친하고 개인적인 친소 관계 내지는 개인적 호, 호오,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누가 좋다, 누가 싫다 관계를 지우려고 노력해. 그런 거 안 쓴다 이거야. 개인적으로 뭐 친하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걸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한동훈을 모르네 아직 이런 얘기입니다. 조갑재 선생이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손해보는 점도 있지만 검사 시절에도 누가 뭐래도 그렇게 공사 구분을 매우 분명히 하면서 살아왔어요. 지금 보수 재건의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은 그 두 분뿐만 아니라 모두 각자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할 일이 있다.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이준석 그냥 네가 네 할 일 해. 오세훈 그냥 네가 네 할 일 해. 그러면 되는 거야. 무슨 삼각편대가 어디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건 이제 중간 이제 타이틀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지금 상태로는 선거 못 치른다는 거 다 인정한다. 한동훈 얘기하면 이제 대답 내용이 쭉 나와요. 그게 굉장히 길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그 원문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아, 엘리아님, 예, 예. 일본에서는 지금 군함 보내는 거, 어쨌든 트럼프도 없는 거를 대부분 지금 반대 중인데, 다카이치 수상이 어떤 선택을 할지요? 예, 그건 이제 두고 봐야죠. 뭐, 정치인들이라는 게 일반 국민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명분을 만들어서 국민도 설득하겠죠. 이럴 수밖에 없었다. 봐주라. 이해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아니면 일본 망합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설득을 갖다가 어쨌든 하겠죠. 예. 트럼프를 어쨌든 거스릴 수는 없다. 지금 분위기가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요. 지금 전 세계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엘리아님, 강남의 테헤란로처럼 테헤란에도 한국 이름의 길이 있다고 들었던건데 생각이 안 나. 예, 저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제일 먼저 승인한 나라, 예, 이스라엘이 예, 국가 승인을 제일 먼저 한 게 이란이다. 승인해 준 나라가. 예, 엘리암, 어, 알리아도 급증중? 알리아. 알리아라는 거는 디아스포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로 인해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본국 이스라엘로 완전히 돌아오는 사람들. 이게 참,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인구는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900 몇십만인데 이게 결집력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전쟁 나면 다 도망가는데 거꾸로 전쟁 나면 뭐 유학생을 비롯해서 자금 거꾸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나라 잡히겠다고 그래갖고 지금 지상군도 레바논에 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스라엘은 이 나라 잃고 그 집시로 떠는 그 2000년 그 역사를 갖다가 너무 교육을 너무 잘했다. 유대인 교육 알아주는 교육이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면 그냥 유대인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유대인입니다. 예, 성경 전체가 어쨌든 유대인이다. 예, 잘 보고 있어요님. 저 애들하고 저녁 먹으러 외출해요. 대표님 수고하세요. 아이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잘 보고 있어요님. 예, 육시원생 감독님. 우리가 건설 5.1달러 벌어들인 것은 이란 친미 정권 때일걸요. 글쎄요. 친미 정권 때. 그 호메이니 시절은 아니죠. 예. 친정 체제 이후 때놈들만 이익범 레임 체인지 되지 않는 한 신정 이란 자체적으로는 따져도 이익될 게 없고 이란 제외에도 신정 체제 유지되는 한 호르무즈 때문에 에너지 문제 계속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이번 처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군대를 보유할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 플러스 군사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동의합니다. 예, 한동훈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이번에 바꿔야 돼요. 정권을 갖다 친미로 바꿔야 돼요. 계속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한 전쟁을 끝낼 수도 없고 또 이렇게 그냥 억지로 끝내도 이게 불씨는 계속 남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뭐야 혁명 수비대 19만 명을 갖다가 그냥 없애고 싸게 갖고 없애고 그리고 친미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 육선생 감독님,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군사 대국화되는 것이 걱정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방력은 예전에 조선 구한말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국제 정세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일본이 그 군대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제일 큰 이유가 결국 세계 2차 대전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뭐 베트남 이 할 거 없이 필리핀까지 다 일본이 이제 점령한 어떤 그 대제국을 이뤘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거 뭐예요? 도라 도라 영화 도라 도라 도라
보면은 하와이부터 시작해갖고 완전 다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아예 헌법에다가 군대를 못 갖는다. 이렇게 해서 이름도 그냥 군대가 아니라 그냥 자위대. 우리나라를 그냥 보호하는 그냥 방어 용도이지 이게 공격용이 아니다. 근데 사실은 그 뭐야 일본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지도층들은 군대 갖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명분이 없어서 그동안 이제 명분이 없어 갖고 군대를 그걸 못 가졌는데 지금은 환경이 딱 갖춰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집권당에서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훌쩍 넘었다고 그랬죠, 의원수가. 그런데다가 마침 또 이란 전쟁이 터졌네. 근데 또 마침 뭐요? 트럼프가 군함을 보내라고 요청을 했네. 이게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개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그 뭐야 항상 그 경제 한 몸으로 움직이는 미국이 전쟁에 시작을 했고 미국이 또 요청을 했네. 한국부 일본뿐만 아니라 뭐 한국 여러 나라에 호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좋은 기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병을 하려면은 헌법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명분을 세울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본의 정치인들은 사실은 자위대가 아니라 정식 군대를 갖고 싶어 한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잘못 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일본 입장에서 보면 결코 이게 나쁜 일이 아니다. 물론 국민들이야 전쟁하는 거 원치 않죠. 근데 뭐 전쟁이라는 게 원해서 하는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원치 않지만 예,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길화전님, 조갑제, 한동훈과 이준석을 동급으로 엮는 저희가 의심스럽네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동훈과 이준석, 한동훈과 오세훈은 절대 동급이 될 수 없다. 근데 왜 자꾸 동급? 그거는 그 조갑재 선생의 지나친 이준석 사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열정님, 삼각편대는 한밀. 예, 그렇죠. 예, 이준석하고 오세훈이 아니죠. 삼각편대는 한밀이죠. 엘리아님, 배한동우님, 동의합니다. 예, 열정TV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나쁠 건 없다. 이것도 사실 일이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또 이렇게 뭐 이란 전쟁이라는 타이밍에 이런 이슈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뭐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영 방송과 이렇더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월 9일에서 3월 16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인제로 후원은 없었고요.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 분은 보이스 헤븐님, 빌리시모님, 정희님, 사필경님, 엘리아님, 애농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그 미국에서 그 보이스 헤븐님이 US 달러로 50불, 그다음에 벨리사몬 정희님, 이또 5만 원, 사필경님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와, 네, 1시간 10분이 넘는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아직도 46분이 보기 길. 정말 이 긴 방송은 별로 이렇게 많이 보지 않으시는데 혹시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즐겁고 행복한 수요일 저녁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목요일에도 변함없이 저녁 7시 30분 한통령 정기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천생 한동훈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엘리아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정말 좀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게 좀 전략적인 투표를 좀 하시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야,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조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국민의힘 비호감이라는 건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꼴 보기 싫다가 70%, 민주당 좋다, 호감 50%로 상승.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게 또 뭐 국힘을 안 찍으면 민주당이 다 휩습니다. 이렇게 너무 궁색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투표율은 어쨌든 간에 국힘 15% 이하로 좀 붙잡아 달라. 아, 국힘 후보 빼고 그냥 찍어서도 좋다. 국힘 후보는 찍지 말아 주시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내일 이어서 이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